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과학기술 7번째 그 빗덫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이제 제목과 똑같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단에 가시면 빗덫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이 빗덫이라는 거는 생소한 용어잖아요. 빗덫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레이저를 이용해서요. 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구형 입자를 초점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장치고요. 다른 말로 광학 집게, 빔덫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빗덫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말하는 덫의 개념이 빛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광학 집게라는 이름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물리학자 에슈킨입니다. 이 사람이 빗덫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2018년에 최근이네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덫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세한 입자를 고정하거나 옮기는, 그렇죠? 고정하거나 이동하는 거죠. 여기 우리 개념에도 나왔잖아요. 이동하고 고정하는 극도로 아주 정밀한 도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정밀한 도구다. 그래서 빗덫은 미세한 입자를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도구다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빗덫은 단면이라는 것은 이제 물체에 잘라낸 면을 단면이라고 해요. 원형이라는 거죠. 잘라냈더니 원형 모양이고 중심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는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것이 빗덫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빗덫은 이 빛다발의 중심축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또 빗덫에 쓰이는 레이저 광선은 단면이 원형이라는 거, 그리고 빛다발의 중심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도 점차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빗다발의 내용은 또 밑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을 더 하세요. 자, 빗덫은 입자를 고정하거나, 그렇죠?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아주 그 작고 세밀한 그 입자의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그 미세한 힘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죠. 레이저로 이제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뭐냐? 이겁니다. 레이저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분자 안에 있는 전자 또는 분자 자체의 유도 복사 성질을 이용해서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레이저 치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960년 레이저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출현의 의미도 알아두세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출현이에요. 자, 여러 빗줄기를 합친 빗다발. 그 빗줄기를 합친 게 빗다발이에요. 다발. 그렇죠? 예. 여러분 다발이란 말 많이 써요. 돈다발.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에너지가 전파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다발들의 묶음을 이제 빗다발이라고 합니다. 여러 빗줄기를 합쳤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가늘게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여러 빗줄기를 가늘게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레이저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 즉 둥근 형태의 모양이에요. 이 구형 입자의 굴절률이라는 건요. 꺾임률이라고도 하고요. 굴절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광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 휘는 정도를 굴절률, 꺾임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이라는 건요.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하여 주는 매개물을 매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매질보다 클 때요. 굴절률이 매질보다 클 때 그 입자를 향해서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두리로 가면서 약해지는 빗다발을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빗다발의 중심축 쪽으로 중심축 쪽으로 입자는 힘을 받아 끌려온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입자라는 것은 알갱이. 자,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입니다. 소립자, 원자, 분자, 콜로이드 따위를 이루는 건데요. 흔히 알갱이라고 보시면 이야기가 빠르겠죠. 그렇죠? 입자는 힘을 받아 끌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입자를 향해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두리를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다발을 쏘게 되면 빗다발의 중심축 쪽으로 입자가 어때요? 힘을 받아서 끌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빗덫이 입자를 고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자, 뒤에 이제 그림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책에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자, 중심축 쪽이 강한 빗줄기 A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입자는 튕깁니다. 그러면서 중심축 쪽으로 FA를 받게 되면서 변두리 쪽에 약한 빗줄기 B가 또 입자를 통과할 때 중심축 쪽으로 굴절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입자는 변두리 쪽 FB 쪽으로 받는다는 거죠, 힘을. 이때 강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이 약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보다 더 강하겠죠. 이렇게 중심축 쪽의 빗다발의 세기가 변두리 쪽 빗다발보다 어때 더 강하기 때문에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 힘을 바로 뭐라 한다? 기울기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레이저 빗줄기 AB의 굴절로 입자는 어때요?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산란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울기 힘과 산란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입자가 레이저 광선을 통해 받는 힘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중심축 쪽에 강한 빗줄기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을 기울기 힘이라고 하고, 입자는 레이저 빗줄기의 굴절로 어때요?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으로 가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란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힘과 산란 힘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 우리 요 부분이 이제 중심축이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레이저의 색이 여기 지정돼 있죠. 여기가 가장 어떻습니까? 꼭지점이 가장 센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입자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란 구형의 입자가 있죠. 그래서 A와 B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이 A는 이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굴절되면서 이제 여기로 좀 휘는 장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굴절되는 모습이고요. 이 반작용으로 이제 일로 중심축으로 가는 이 방향, 이게 바로 기울기 힘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B로 가죠. B가 이제 입자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굴절이 이제 중심축으로 이제 가고요. 그 반작용으로 이쪽 FB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산란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FA 힘이 있고 FB의 힘이 있고, 여기가 기울기 힘, 여기가 뭐라고요? 산란 힘이 되는 겁니다. 빛의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산란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설명으로 그냥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3문단에서는요. 자, 에슈킨의 빗덧의 원리가 있습니다. 빗덧.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기울기 힘 때문에 입자를 빗다발의 중심축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 힘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산란힘도 있지 않습니까? 산란힘 때문에 여전히 어때? 빗다발의 진행 방향으로 입자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산란힘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진행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러므로 같은 세기의 두 레이저 빗다발을 서로 반대쪽에서 평행하게 마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다발의 두 중심축을 거의 일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기울기 힘은 입자를 두 빗다발의 중심축들 사이로 모으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란힘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자는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힘을 이쪽으로 쏠 때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마주 쏘게 되면 결국은 서로 힘이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축으로 빛이 빗다발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때 빗다발의 중심축을 조금 이동시키면 어때요? 포획된, 그죠? 빛을 잡았죠. 그 입자는 어떻게 돼요? 이동한 중심축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빗다발의 중심축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 그죠? 정지시키는 거, 이 두 개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빗덧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덧을 사용해서 이제 입자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빗덧으로 입자를 정지시킨 다음에 중심축을 조금 이동하면, 빗다발의 중심축을 이동하면 포획된 입자는 이제 이동한 중심축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빗다발의 중심축을 이동시킴으로써 어때?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이 빗덧으로 입자를 포획한 상태에서 빗다발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면 포획된 입자가 따라서 이동하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빗덧을 이용해서 입자를 움직이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빗덧을 사용해서 입자를 움직이는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직인 세 방향의 X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마주 쏘아진 6가닥이라고 합시다. 그럼 레이저 빗다발이 있으면 입자를 3차원상의 한 점에 고정할 수 있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도 되고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닥이요? 6가닥입니다. 만약 이 3가닥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3가닥으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장치를 뭡니까? 애쉬키는 빗덧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빗덧이라고. 그래서 이 애쉬키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더욱 개선된 장치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빛을 이용해서 입자뿐만 아니라 생체 세포까지, 또 생체 내 소기관까지 더 쉽게 고정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입자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 4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초기 빗덧의 문제를 해결한 앤디 야그 레이저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빗덧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응용 분야는 뭐냐? 생체세포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체세포를 빗덧으로 집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빗덧 속에 갇힌 세포가 곧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뭐 잡아봐야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은 세포가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 버려 가지고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곧 죽어버리는 거죠. 레이저의 이 비대던지가 세포에 흡수돼서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상승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빗덧을 생체 세포를 집는 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지 않는 빗다발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해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쉬퀸이라는 사람이 물과 세포에 잘 흡수되지 않는 거, 흡수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흡수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파장 1.06 마이크로미터 빗다발을 발생시키는 앤디 야그 레이저를 사용한답니다. 앤디 야그 레이저. 그래서 세포에 흡수되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극도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온도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이저는 앤디 야그라는 결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결정이라는 건요, 고체입니다. 다면체 고체,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결정을 이용해서 만든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의 빗덧 속에서 어때요? 세포는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길이의 단위입니다. 또 앤디 야그 레이저라는 건요, 파장 굉장히 짧습니다. 근적외선 레이저로 색소 질환과 혈관 질환 치료에 두루 쓰이는 그런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미세한 것까지 치료가 되겠죠. 자, 앤디 야그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물에 잘 흡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흡수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상승해서 세포가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흡수돼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쉬키는 물과 세포에 흡수되지 않는 파장 1.06 마이크로미터의 빗다발을 발생시키는 이 앤디 야그 레이저를 사용하면 생체 세포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빗덧 속에 갇힌 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세포를 죽이지 않는 빗다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다?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두실 것은요,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이걸 빗덧 속에 잡아둘 수 있어서 생체세포를 연구할 때 요긴한 거죠. 생체세포는 살아있어야만 연구하기가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빗덧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응용 분야는 어디다? 생체세포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앤디 야그 레이저의 빗덧 속에서 세포는 오랫동안 살아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세포에 흡수되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빗덧에 쓰이던 기존의 다른 에너지보다도 어떻습니까? 다른 레이저 에너지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쉬큐는 물과 세포에 흡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장 1.06 마이크로미터의 빗다발을 발생시키는 앤디 야그 레이저를 사용하면 어때요? 세포에 흡수되는 레이저 에너지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특별한 결정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렇죠?
세포를 냉각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안 맞죠. 이런 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A는 물과 세포에 잘 흡수되지 않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면 세포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뭐 세포 자체를 냉각하는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포를 생각하는 냉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빗덧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빗덧은 생물 물리학 분야의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앞장서고 있다 이거예요. 빗덧은 이걸로 작은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 그죠? 미세한 그런 부분이죠. 집어서, 덧이라는 것이 바로 집는 겁니다. 옮기거나 잡아당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빗덧의 역할이죠. 이동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집는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힘까지, 집는 힘의 세기까지 알 수 있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자 단위의 조작과 측정이 필요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덧을 이용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자 단위의 조작과 측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의의가 있네요. 이런 이유로 빗덧은 어때요? 미시 세계, 아주 작게 볼 수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와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그렇죠? 획기적이라는 말은요, 한 시기,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그러한 어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덧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글은 빗덧의 원리,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빗덧이라는 것은 작은 물체를 공간상에 고정하거나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애쉬키는 중심축에서 멀어지면서 빛의 세기는 약해지고, 그런 빗다발을 투명한 입자를 향해 쏘게 되면 입자가 어때요? 중심축 쪽과 빗다발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활용해서 빗덧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 수직인 세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레이저를 마주보면서 쏘면 6가닥의 레이저 빗다발 입자를 고정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뭐라고 한다? 빗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덧을 이용해서 생체 세포까지 포획하여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빗덧은 어떻다? 분자 단위의 미세 입자를 다루는 생물 물리학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상 특징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대상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즉 대상이 빗덧이에요. 빗덧의 작동 원리를 좀 쭉 설명했고요. 그것이 어떤 연구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지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생물 물리학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후 이 논쟁의 가치를 평가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논쟁의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또 대상의 변천 과정을 다룬 후 장래 변천 방향을 전망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빗덧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 개선되는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변천 과정을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래, 앞으로 변천 방향을 전망하지는 않았죠. 자, 네 번째, 가설의 검증과 결론 도출을 통해서 대상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가설의 검증과 결론 도출 도모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제안하지도 않았어요. 자, 다섯 번째,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해서 그것의 발명이 가진 의의를 기술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빗덧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소 낯선 그러한 용어들이 나와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레이저라든가 빗덧의 원리와 활용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 7번째 제재를 공부했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